근데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걸 껴들어야지 이러고 껴들면 내가 나쁜 여자지. 저거 봐. 근데 느닷없이 나도 저게 아닌데 하는 게 있어. 아빠가 전화할 때. 그러면 막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도 인정을 절대 안 하시네. 막 이렇게 막. 어찌됐든 나도 글씨를 여보 쓰거나.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나도 세상 물정 많이 살아봤잖아. 내가 해결할 수 다 있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전화로 해가지고. 근데 당신이 꼭 그렇게 끼어들면은 내가 더 열받는다고. 내가 X냐? 아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또 싸워. 또 아유, 별것도 아니래 맨날.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돈인데 빚을 진 거야. 뭐 노름을 했어. 뭐 바람을 피웠어.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어머. 이 사람은 참나. 아유. 아버님 많이 쌓이신 것 같은데. 대화라는 건 뭐가 중요하냐? 끝까지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당신은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당신 생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고 또 딴 얘기야. 아니 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그럼. 많이 끊으시긴 한다. 네. 그 간을 봐 나는 얘기 들을 때. 무슨 간을 봐? 무슨 간을 봐. 저 얘기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별거 아닌지 나 나름대로 간을 보지. 근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 난 솔직히. 근데 얘네 아빠는 가만히 자기 얘기만 들으라고 그러지. 근데 아닌데 그거 뻔한 건데 들을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리는 정리지 어떻게 보면. 이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빠 이러면 니 나보다 나냐고 난리지. 그거는 안 변하더라고. 날 자르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건 절대 못 참아요. 50년 가까이 그거는 용납이 안 되나 봐. 그만하라 그러지 처음에는. 근데 뒤에서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제가 그만해라 그러면 내가 근데 휴게소 아빠가 그렇게 지나가면 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절대 안 휴게소만 그래서 같이 어디 댕기기를 싫어. 조용히 해야 돼. 좀 끝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두 분. 네. 저를 좋아할 사람 뭐. 아니 그것 때문이잖아. 딴 것 때문에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내가 도전치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고 한 게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 어찌됐든 다투고 계속 술 먹고 아니 술 먹으면 새벽 6시까지 괴롭혀서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절대 안 지셔. 동생이 살았어요. 동생이 뭐 벽에까지 막 치고. 저러면 또 까먹고 말하기 싫어지고 또 그렇게 되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약간 이렇게 좀 급하신 그런 성격이신 거예요. 그 와이퍼 이렇게 내리면은 자동으로 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네네,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말에 대해서 나도 급한가 봐요. 근데 아빠가 너무 이거 아버님이랑 통화 아니에요? 거의 조용히 해라. 아니야. 또 아빠 이러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서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걸로 알면 되는데 그걸 계속 그러니까 사람 열받지. 부드럽게 나를 술도 내가 절대 피하는 식으로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니까 그 화가 나는 거라고. 뭘 참기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 계속 지금. 법원에 간 거에 5번이에요. 법원에 간 것만. 실질적으로 판결받은 건 2번이고. 거의 그러니까 집사람 말로는 이제 내가 성질 부린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원인 제공을 집사람이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막 욱하면서 막 굉장히 무섭게 막 화를 내니까. 화를 내도 이혼하자 소리는 안 하길 바랐는데 그게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하자 그러면 뭐야 이제 변했네 이 사람도. 그래 뭐 내가 뭐 나도 기술 있겠다 뭐 경제적으로 나도 너랑 헤어져도 뭐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요 이혼해요 그랬죠. 그러니까 가는 거야 진짜 이혼장에 간다고 가는 거. 자기도 한 번 했으니까 숙일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도 또 숙이나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그렇게 소리가 경쟁하고 막 위협적이고 그러니까 늘 불안 공포에 집안은 솔직히 그랬었어요. 한 번도 지질 않으셔가지고.
진짜로 이혼을 그러게요. 하셨었어요. 예. 2004년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태신 거예요? 다시 합치신 거예요? 재혼했어요. 재혼을 다시 하신 거예요? 재혼이라고 혼인신고했어요. 혼인신고를. 네네. 언제요? 언제? 작년, 재작년? 그냥 2년 정도. 20년 정도를 이혼한 채로 사신 거예요? 그렇죠. 같이 계속. 진짜. 그러면 이혼을 하시고도 한 번도 떨어져 사신 적은 없고 계속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신가요? 냉전도 좀 있으면서 서른하고 이제 뭐. 이혼했어도 뭐 저기 서로가 아주 싫으면 살겠어요. 그래서 법원을 또 5번씩이나 네. 가셨다고 하니까 그때 어떤 일로 가신 건지 계속. 이 다툼이 예. 이 심해지니까 참질 못한 거죠. 어느 정도냐면 그 전에는 제가 그 안양에 살았는데 유원지 근방인데요. 다투게 되면 제가 저녁에 그냥 나가요.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차 가지고 이제 유원지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차에서 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또 지내봤어요. 다투면.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혼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법원에 가게 되고. 되게 사소한 일로 많이 다투신 것 같아요. 정확히 뭐 큰 사건이 아니네요, 보통. 네. 그죠? 그렇죠. 큰 사건은 아니죠. 나이 먹으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까지 이 나이 먹도록 제가 맨날 야단 맞고 면박당하고 소리 지르고 욕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고. 그러니까 당신은 배짱이 생겼지. 당신 입장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맨날 다투다가 오죽하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차에서 잘 정도로 나는 나 또 자를게. 뭘 또 자기가 근데 아니 자기가 이랬잖아. 자기가 이랬잖아.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믿는 거래요. 자기도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아니. 하나면 막 물건 집어던지 깨고 막 아니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자기도 화를 나갔어. 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화내 내가 뭐 긁었어. 아빠 무서워서 그렇게 했고. 아빠가 오래 그럼 괜히, 아니 그럼 말도 괜히. 오래 못 받아주잖아. 조금만 더 했더니 집어던지고 날아가니까 몇 마디고 내가 그렇게 항상 살았지 참고. 이제 자기도 속으로 내가 빌고 안 할게 이러고 이제 이혼 안 하길 바랬겠지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툭 하면 이혼하자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왜들 같이 사냐고 이혼했으면 왜 같이 사냐는 거야. 그래서 내 집이 한 집밖에 없으니까 내 집이라도 있으면 글로 가지만 나는 집이 거기니까 얘네 아빠는 따로 왔지만은 하룻밤 속상하니까 어디서 외박하고 오겠지라는 상상을 미리 했어요. 근데 저녁 때 들어왔더라고요. 배고프니까 아줌마 나 밥 좀 줘요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나 밥 좀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질세라 하고서는 자기도 아줌마라니까 나도 열받잖아요. 아저씨 기다려요 이러고 나도 또 했죠. 했죠. 밥을 했죠. 차려주셨어요. 자녀분들은 알고 계셨어요? 두 그러니까 분이 애들 이혼하신 앞에서도 거? 막 싸잡아서 애들하고 나하고 같이 욕도 하면서 막 물건 집어던지고 잠잤는데 아니야 어릴 때도 그- 알았냐고. 나중에 알았지 큰애가 휴가 나와서 처음엔 몰랐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뛸 게 있었나 봐요. 뛰더니 거기서 하는 거죠. 우리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애들은 안 서류를 좋을까 봐. 떼어보니까 아시게 된 거예요? 예, 서울 때려보니까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어머. 이러는 거 그래서 와 가슴이 덜컥했지. 애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치 서류를 안 보면 모르지 같이 살고 계시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 한 집에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시고 사시면서 이혼한 채로. 20년이나 이혼 상태로 지내신 이유는 그냥 혼인신고 하자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해요.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네, 궁금합니다. 아니 아니라 같이 물론 싸우긴 해도 법조로 안 묶여 있으니까 자유롭더라고요. 마음이 자유로우셨군요.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마음. 근데 이제 어느 분이 남편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 옆에도 못 간다. 법조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나 어머 사랑하고 좋아했고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 죽었어. 근데 그걸 보살피고 잘 보내줘야 되는데 못 가? 그게 그냥 싫더라고요. 막
그 상상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엄청 싸울 땐 싸우더라도 좋을 땐 또 좋거든요. 진중하면서 의연한 면이 있어요. 성질은 내도 그런 게 좀 매력 있어요. 아 아니구나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근데도 뭐 또 싸우고 하니까 에이, 이러다가 어차피 법원에 또 갈 텐데. 아 그래 맞아 참 안 되지.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두 분이 아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내분이 아니 뭐 노름을 했어 바람을 폈어 맞아요. 그렇게 뭐 심각한 어떤 주제로 다툼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주제는 다양하지만 패턴은 늘 같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궁금한 게요. 되게 다툼이 시작이 될 때 남편분 입장에서는 화를 내시게 되는 왁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중간에 자르고 내가 결론을 내릴 거에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문제. 전화할 때 이제 그러지 마 저러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이제 다툼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뭐 다툴 일은 없죠. 그러면 제가 아내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아내분은 왜 이것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다툼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지 우리 아내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네다섯 마디만 가면 들어가 막 이런 식이에요. 늘 그 무시하는 개무시하는 말투 표정. 아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저도. 아씨 꼭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우리 아내분이 결국 남편분과 티격태격 하다가 이혼까지 가시게 된 중간 과정에서는 어떤 점들이 중요했다고 보냐면요. 일단 끼어드는 건 옳지 않으니까 우리 남편분은 옳지 않은 건 못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거 더 못 받아들이시는 거야. 네. 내가 한 번 얘기해. 내가 평생 46년을 얘기했다. 당신한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면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거에 우리 아내분은 확 두렵고 겁을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혼 생활 초창기에는 확 겁을 먹었다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두려우니까 내가 나를 공포스럽지 않게 지키려면 이쪽에서 소리를 지르면 나도 소리 욕을 하면 나도 욕 나를 속상하게 했어 그럼 나도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당신의 마음에 나도 영향은 줄 거야. 이게 일종의 감정적인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계속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해 그러면 그래 해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법원으로 두 분이 가신 게 아닌가. 근데 뭐 정말 같이 안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욱하면 이 사람의 자부지가 굉장히 지금 천국이야 너무너무 좋은데 욱이요 그걸 다 무너뜨릴 정도로 무섭게 내거든요. 욱하면 지옥이고 네네네. 욱 안 하면 맞아. 천국이고. 네, 그러시네요.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진짜. 아유. 너무 궁금한 게요. 이 아내분은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그 태도가 강압적이거나 약간 무섭거나 억압적이거나 명령적이거나 할 때는 굉장히 이거를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폭행이라면 좀 그러겠지만 폭행하면 굉장히 나쁘게 보잖아요. 근데 그 오빠는 어디서 뭘 들었는지 여자는 그저 매점 들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정폭력. 폭력적인 건데. 맞고 자라셨네요. 그게 뭐냐면 네. 옛날에 그 빗자루 나무가 생나물 아니 아파요 엄청. 아프죠. 쌀이 나. 그러고 일단 문을 닫아버려요 때리려면. 아유 저런 그 공포가 굉장히. 아유. 우리 엄마는 그러면 또 얘 너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 나가요.
오빠가 벌써 매달고 하려면 엄마가 막 원망스럽죠. 야, 엄마가 말리게 나간다. 속으로 불안하고. 그 자리를 뜨셨군요. 근데 어머니는. 떠요. 문 닫고 나가요. 그리고 네. 오빠를 한좀 믿었고 오빠가 교육시킨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한 것 같아요. 그러신 거지. 나 엄마가 미웠어요, 진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시장 갈 때 나도 엄마 나도 갈게 그러면 뭐 국화빵 하나를 얻어먹을까 그러면 막 이놈의 집에 오지 말라고 돌 이렇게 차서 조금만 더 큰 건 아니어도 던지고 그래서 낮게는 안 던지는데 예, 내 주변에 이렇게 던지죠. 오지 말라고. 그 오빠 분이 그러냐 그 맞으셨는데 언제까지 그게 계속 지속이 됐어요? 결혼 앞두고 참 오빠한테 의논으로 갔더니 오빠가 돌아라 그냥 이러죠. 그래서 들었더니 아직도 그놈 만나냐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혼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맛을 딱 따져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사실 결혼한다 해도 엄마 아버지가 뭐 재산도 한 푼 없으시니까 근데 나 엄마 복이 좀 부모 복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랬어요. 아이고 오빠가 또 그때도 문 열고 나가더니 빗자루 가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또 그때도 24, 네다섯 했죠. 지금까지도 오빠 얼굴 보면 딱 그 맞던 생각이 나지. 그렇죠. 겉으로는 웃잖아요. 오빠 식사하셨어요 이랬는데 항상 그게 응어리가 있죠. 그렇죠. 미안하다 너 그때 힘들게 이런 소리는 안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물론 저는 특히 절대 아예 때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게 대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때리지 말라고 하면 아 그러면 애 버릇없이 키우라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70이 넘어서도 영향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문을 닫는 순간 아, 또 내가 맞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빗자루, 몽둥이 이런 걸로 막 때리면 이 몸이 아픈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공포죠. 네, 그냥 가장 편안한 집안 내에서 가장 내가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도와줘야 될 가까운 관계인 가족이 폭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단 한 번이라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욱할 때 오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빠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나셔서 며칠 안 들어오시고 그러면 보호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고 간 것 같고 어머니가 자리를 뜰 때 내가 맞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 엄마 나를 버리고 가네 나를 보호하지 않네 이런 느낌처럼 남편은 오빠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데도 그만큼 의미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이니까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욱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이 아내분한테는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네, 아마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